앞에 화면 볼게요. 제가 또 수업 페이지에 남겨드렸는데 지금 두 번째로 남겨드린 이 아티클 라이트라고 하는 작업 2 부분 들어와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간 부분과 초록색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아까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생겼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이 생겨났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그리고 심지어 여기 지금 잘려있는 부분도 있어요. 얘를 눌러야만 전체 코드가 나타나게 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링크를 와서 이렇게 복사를 하고 가져간다면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지워진 부분인데 추가됐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것도 지금 없어져야 되는데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뭐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지만 불필요한 것들이 좀 없어야 되는 것들이 생겨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져올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키셔야 되냐면 이 파일을 들어와서 이 링크를 타고 딱 들어와서 제가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를 누르고 들어옵니다. 그럼 얘가 떴죠. 여기서 직접 판단해 가며 지워진 부분은 내 코드에 넣게, 추가된 부분은 내 코드에 있게,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딱 들어왔을 때 이쪽에 있는 브라우즈 파일스라고 하는 이 녀석, 얘를 누르고요. 얘를 누르고 이 src라고 하는 걸 들어가서 main.java라고 하는 파일까지 들어가서 이걸 복사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더해지고 빠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다 없고요. 얘는 이제 완성된 최종 형태. 제가 지금 여기에 띄워놓은 이 형태랑 동일한 코드가 이 자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클래스 파일을 하나만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셔도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 걸로 옮길 수 있고요. 만약에 클래스 파일이 추가돼서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제 이 src라고 하는 곳에 혹은 이 src 말고 더 다른 폴더가 생겨날 거고 그 폴더에 파일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 파일들도 똑같이 같은 파일명으로 만들어 놓고 옮기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이 .git ignor라고 하는 이 녀석은 얘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GitHub에다가 올리는 그 과정에서 추가해야 되는 파일 같은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없는 거니까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클립스에 적용을 시키시면 되고, 일단 요건 이렇게. 자, 그러면 다음 기능을 또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지금 우리가 article write라는 명령을 입력받은 다음에 제목 내용 입력받고 번호가 자동 증가되게끔 하는 것까지만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타이틀과 바디를 사용해서 뭔가를 안 했어요. 지금 열심히 종이에다 기록해 놓고 이것까지 출력문 보여주고 나면, 얘 끝나고 나면 어제처럼 꾸깃꾸깃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을 실제로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끝남과 동시에 얘네들은 사라질 거니까, 이 타이틀 바디는 없어질 거니까 실제로 사라지기 전에 저장하는, 기록하고 보관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 보관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저는 여기다가 우리가 어제 배웠던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낼 겁니다. 이렇게. 자, 이 리스트를 만든 이유는 간단해요. 게시물이 몇 개가 쓰일지 우리는 알고 있나요? 진짜로 게시판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몇 명일지도 모르고 게시물이 얼마나 쓰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배열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사이즈를 정해놓고 만들어야 되는데, 게시물이 만약에 10개 쓰일 거라고 예상하고 방을 10칸짜리 배열로 만들었어요. 근데 게시물 11개 쓰여졌대요. 그럼 당장 에러 나겠죠?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열의 상위 호환인 이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서 사이즈를 우리가 직접 정하지 않고 알아서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들마다 그냥 알아서 저장될 수 있게끔 이런 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지금 이 행동은요, 완전하게 기록을 했다라고 보기도 좀 뭐해요. 좀 어제 말씀드렸던 상황처럼 표현을 해보자면 사용자가 우리한테 와서 말한 겁니다. 나 제목은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내용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제가 그걸 들었어요. 여기다가 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아직 종이에 안 옮겼어요. 현재 상태는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걸 종이에 들은 거를 적어놓지 않으면 당연히 까먹을 거니까 적어놓는 행위도 해야 되고, 그 적어놓고 나서 파일철에 끼워 보관하는 행위가 이제 이거에다가 저장을 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너릭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아티클이라고 하는 녀석을 넣었죠. 그렇다라는 건 이 아티클은 JDK가 제공하는 게 아닐 거니까, 제공하는지 안 하는지는 마우스만 올려봐도 알 수 있죠. 여기에 임포트가 뜨면 제공하는 게 있는 거고, 임포트가 안 뜨면 없는 거예요. 근데 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랑 다른 걸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 여기 임포트가 있어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녀석을 하나 만들 거다, 이 클래스 타입을 사용할 거다 라는 거니까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자, 이제부터는 이 아티클이라는 클래스를 이 밑에다가 만들지 않겠습니다. 다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낼 거고요. 여기다가 아티클이라고 만들 거예요. 우리가 메인 클래스 하단에 메인 클래스 완전 중간으로 벗어나서 아티클이라는 클래스 만드는 거랑 이렇게 만드는 거랑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자바 파일 내에서 한 파일의 클래스를 여러 개 선언하는 행동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저번에 한번 은연중에 지나갔던 이너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제외하고서는 한 클래스 내부에서 또 다른 하나의 자바 파일 안에 클래스가 여러 개 있는 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클래스를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분리를 할 거니까 이제는 패키지도 좀 건드려 볼게요. 지금 현재는 디폴트 패키지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여기다가 이걸 원래 뭐가 쓰여져 있었는데, 프로젝트 이름 같은 게 쓰여져 있었는데 얘를 뺐어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얘를 지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 패키지라고 우리가 정하지 않은 그냥 기본 패키지 이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관리를 좀 해줄 겁니다. 왜 해야 되냐면,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최상단에, 패키지에 대한 정보는 항상 최상단에 있는 겁니다. 클래스에 여기다가 패키지라고 하나 넣어줄 거고, 제가 com.koreait. bam 정도로 하나 넣어줄게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나면 내가 이러한 경로의 패키지에다가 지금 이 파일을 보관할 거야 라는 의미인데, 이런 패키지가 없으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녀석의 마우스를 올려서 무브라고 하는 걸 눌러주면 패키지를 만들어서 옮겨줍니다. 이렇게. 자, 이 작업은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애초에 클래스를 만들 때 여기다가 패키지 이 자리에 이런 걸 입력해서 만들면 아예 그 패키지가 한 번에 같이 만들어집니다. 둘 다 상관은 없는데, 패키지를 건드리니까 이제 이 구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바 가지고는 웹 개발을 많이 한다라고 했죠. 자, 웹이라고 하는 녀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메인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죠? 네이버에 들어간다, www.naver.com 이라고 치고 들어가죠. 구글에 들어간다, google.co.kr 혹은 google.com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근데 원래는 그런 주소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원래는 그 서버가 운영되고 있는 IP 번호랑 포트 번호를 가지고 접속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접속을 하려고 하면 사용자들이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본인들이 추구하는 본인들 그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끔 도메인을 구입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구글 같은 도메인들은 걔네들이 다 돈 주고 사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일반적으로 자바 가지고는 웹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웹 개발을 하고 나면 실제로 운영할 때 우리도 도메인을 뭔가를 사서 써야 돼요. 우리가 만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자, 그럼 이 도메인을 패키지 경로로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도메인의 역순으로 잡아요, 보통. 그래서 여기 보시면 com.koreait.bam 이라고 했다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제가 www.koreait.com 이라는 도메인을 쓰고자 한다라는 의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웹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이런 패키지 구성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SI를 기준으로 번다라고 하면 이 SI들은 클라이언트가
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나 이런 기능이 있는 웹사이트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우리가 그걸 만들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이미 어떤 도메인을 사용할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놔요. 그거 가지고 패키지 구성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근데 무조건 이래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의미니까 뭐 꼭 이래야 된다 아니고요. 회사에서 하는 거 그냥 적당히 따라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흉내를 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런 도메인 없어요. 이렇게 해준다의 개념인 거고. 자, 그리고 아티클이라고 하는 이 녀석도 패키지를 좀 나눠 볼 건데, 여기에는 이제 vam 이거를 다 알려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일단 좀 나눠보죠. vo라고 하는 걸로 패키지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얘도 move 해줄 거고요. 그럼 지금 패키지 구성을 봤을 때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이 뒤에 .vo가 하나 더 붙었죠. 이 구성은 이거는 다른 모드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com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밑에 코리아 IT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BAM이 있는 거고요. 그 밑에 VO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VO랑 동일한 위치에 메인 점 클래스가 존재하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이제 구조를 쌓아 나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알려면 여러분들이 MVC 패턴이라고 하는 녀석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 MVC 패턴은 자바를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갈 때, 특히나 웹 개발을 할 때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디자인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만 얘는 뭐냐면 옛날부터 자바를 사용해서 웹 개발을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만들면 웹을 만드는데 좀 편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 양식 틀을, 구조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옛날부터 이렇게 하면 편하더라라고 만들어 놓은 틀이 있다고 하면 그 틀을 굳이 어겨가면서 내 멋대로 개발할 이유가 딱히 없는 거죠.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면 편해 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실제로 웹 개발을 할 때는 MVC 패턴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거에서 파생되어 나온 MV 패턴, 뭐 MV, V, 뭐였지? 이런 식으로 비슷한 종류의 패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패턴 중에 하나를 정해서 우리가 그 구조를 따라서 보통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 중에 이제 VO라고 하는 이 녀석은 value object라고 해서 value object 이거는 왜 있는 거야? value object라고 하는 녀석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개발을 진행하는 상황 속에 내가 편하자고 개발자가 편하자고 객체를 만들었을 클래스다. 그런 클래스들을 모아놨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값을 가진 객체들, 내가 이 프로젝트 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할 거다. 지금 아티클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는데 얘의 존재 이의는 게시물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1번 게시물을 한 덩어리, 2번 게시물을 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 객체 하나, 이거 객체 하나 이런 식으로 관리하려고 아티클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칭할 때 이제 VO 혹은 DTO라고도 합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진 않아요. 근데 얘는 이제 데이터 트랜스폼 오브젝트라고 해서 DBMS를 좀 더 접목시켰을 때 의미가 부합되는 녀석이에요.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 아티클이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는 제가 변수를 3개를 만들 거예요. int id 그리고 string title 그다음에 string body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게시물을 사용자가 입력을 하겠다, 나 게시물 쓸 거야 라고 하면 제목 내용 입력 받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하진 않지만 그 게시물에 번호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이 데이터 3개를 이 객체로 저장하려고, 아티클 객체로 컨트롤하려고. 그래서 이 변수 3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인력관리사무소 했을 때 사람 클래스에다가 번호, 이름, 나이 변수 만들었던 거랑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인 클래스에서 이 녀석을 임포트를 해서 써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이런 타입은 없으니까 임포트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만들어낸 이 녀석을 알고 있죠, 얘는. 그래서 얘를 임포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걸 눌러주면 임포트가 한 줄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JDK가 제공하는 거는 위쪽에,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클래스를 임포트하면 밑에 쪽에,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오는 녀석들 이렇게 또 분리가 되어서 알아서 임포트가 되는데, 이 코드는 우리가 직접 쓸 게 아니니까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이제 임포트를 해줬으면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것만 봐도 뭐가 다르냐? 우리가 메인 클래스의 하단에다가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는 임포트 같은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아서 인정을 해줬죠. 같은 파일 내에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패키지가 분리가 되었고요. 얘네들이 서로 다른 공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임포트라는 과정 없이는 불러와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관하지 않고 밑에다가 만들었던 이유가, 그때부터 이거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임포트부터 신경을 써야 되니까, 패키지부터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동안. 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메인.자바라고 자바라고 하는 이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아티클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되겠네요. 이 아티클 클래스에 퍼블릭이 붙어 있는데, 얘가 만약에 없으면, 제가 지금 지우고 저장했거든요. 퍼블릭이 안 붙어 있어요. 우리 그동안 클래스 만들 때, 메인 밑에다가 클래스 만들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퍼블릭이라는 거 쓴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한 번도 뭐라고 안 하다가 지금 여기 퍼블릭 없애고 저장했더니 여기서 지금 뭐라 해요? 임포트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임포트도 지금 뭐라고 하네요? 서로 다른 공간에 있을 때 얘를 불러올 건데, 퍼블릭이라고 하는 접근 제어자가 선언되어 있지 않으면 얘는 보이지 않는다, 뭐 불러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쓸 수가 없다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가 보이지 않는다란 말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생겨먹은 아티클이라는 타입은 is not visible이에요.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다 쓸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이게 해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퍼블릭이라고 하는 접근 제어자예요. 자, 자바의 접근 제어자는 4종류가 있는데, 퍼블릭과 프라이빗, 그리고 프로텍티드, 그리고 디폴트라고 하는 이렇게 4가지의 접근 제어자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바를 활용해서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 두 녀석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프로텍티드나 디폴트는 우리가 크게 관여할 접근 제어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거 2가지만 잘 알면 돼요. 자, 퍼블릭, 얘는 제한 없음, 모두가 다 접근 가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프라이빗, 이 녀석은 오직 나만 접근 가능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상속 개념 배울 때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이 워딩이, 이 키워드가 붙어있는 변수는요, 상속을 받았음에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면 오직 나만 접근 가능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접근 제어자를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 접근 제어자 같은 경우는 클래스를 선언했을 때에도 생각해야 되고, 변수를 선언했을 때에도 생각해야 되고, 메서드를 선언했을 때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클래스 자체가 퍼블릭이 붙었다고 그 안에 있는 변수나 메서드가 다 모두 접근 가능,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별개예요. 클래스에 지금 퍼블릭이 붙어 있죠. 그럼 이제 이 클래스 접근까지는 모두 다 허용 가능인데, 지금 변수 보세요. 안 붙어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 아티클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클래스는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아티클 리모컨을 누르면 여기에 변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클래스의 변수가 존재하지만 없는 거예요. 변수도 따로 퍼블릭을 따서 봐야 되니까,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따로 명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퍼블릭이라고 하는 녀석을 다 붙여야만, 이렇게 다 붙여줘야지만 이쪽에서 리모컨을 누르면 이제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접근 제어자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프라이빗도 사용하는 방식은 똑같고요.
퍼블릭이 붙었으면 모두 다 접근 가능, 프라이빗이 붙었으면 오직 나만 접근 가능이라는 의미.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직 나는요. 자, 만약에 여기 id라는 변수에다가 제가 프라이빗을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 이 id라는 변수 자체를 아티클 클래스 내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티클 클래스를 외부에서 객체로 인스턴스화를 해서 쓴다. id는 못 쓴다. 여기 없어졌죠,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는 써야 되니까 퍼블릭으로 바꿔 놓을 거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런 작업 할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변수 id에는 이 값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에는 위에서 입력받은 타이틀 값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body라는 변수에는 위에서 입력받은 body라는 값을 세팅할 겁니다. 자, 그럼 객체를 만들어 놓고 나서 바로 우리가 값 세팅했죠. 바로 값을 세팅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만들어낸 이 아티클이라는 리모컨을 누르면 id, 타이틀, body 이 코드까지 진행했을 때 이 변수를 불러다가 값으로 쓰면 우리가 방금 입력한 내용들 들어있겠죠. 저장한 거니까. 자, 근데 이 아티클이라는 변수 자체도 이 if 문을 빠져나가면 사라질 거잖아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만들어놨던 이 녀석 리스트에다가 이 아티클이라는 녀석을 넣어 놓을 겁니다. 보관을 여기다가 시킬 거예요. 최종적인 보관을. 그래야만 우리가 실제로 파일철에 넣어놓는 개념처럼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 과정은 우리가 아까 들었던 내용을 실제로 기록한 겁니다. 그 기록한 종이를 파일철에 끼워 넣기 위해서 articles라는 애를 불러다가 add 할 거고요. 이 안에 article이라는 게시물 하나를 넣어 놓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if문이 종료가 돼도 여기서 만들어진 정보가 사라졌다고 해도 이미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articles는 여기에 있는 애니까 이 반복문 밖에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살아있을 거예요. 왜냐면 결국 우리가 실행하는 건 메인 메서드고 메인 메서드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이 지역 변수 articles는 살아있을 거니까 점점 중괄호가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밖에 못 쓴다의 개념인 건데 하나씩 밖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보다는 얘가 오래 사는 거고 얘보다는 얘가 오래 살 수 있는 거고 얘보다는 이쪽에 있는 전역 변수가 오래 사는 건데 지금 전역 변수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거 객체를 만듦과 동시에 우리가 값을 저장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코드를 쓸 필요 있나요? 객체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값을 저장하게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문법으로 생성자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죠. 자, 이 녀석을 활용한다면 이렇게 코드를 3줄이나 더 쓸 필요가 없이 객체를 만들 때 인자로 값을 넣어서 한 번에 값을 가진 채로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자, 이 녀석을 여기다가 그리고 이 녀석을 뒤에다가 얘를 또 뒤에다가 이렇게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네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이렇게 인자 매개면서 3개를 받을 수 있는 생성자를 여기다가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커서가 반으로 갈라진 이게 뭐가 있었는데 이게 뭐였지? 뭐 하면은 이렇게 됐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지금 상관이 없긴 할 텐데. 자, create constructor를 통해서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자, 이 녀석의 안쪽에는 이름을 좀 더 상황에 맞게끔 맞춰 줄게요. 얘는 id라고 받아주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kiss.id는 id라는 값을 kiss.title에는 title이라는 kiss.body에는 body라는 값을 넣을 수 있도록 뭐 하나 써볼까요? 이클립스 쳐서 나머지 됐다. 여러분들 방금 저처럼 커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보이고 있었으면은 컨트롤 시프트 인설트 하시면 된대요.
그리고 이게 일반 기본 커서, 이게 수정 모드,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상황. 컨트롤 시프트 인설트.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객체를 만듦과 동시에 이러한 값들을 물고 태어날 거니까, 우리가 지금 아티클스에 저장하는 이 게시물 객체는 문제없이 값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고요. 게시물을 쓸 때마다 아티클스에 저장이 될 거니까 이 아티클스에 들어있는 값을 한번 봐볼까요? 자, else if를 하나 만들어서 cmd equals 여기다가는 명령어가 article list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받으면, 여기서는 이 articles를 순회하는 형상된 포문을 하나 작성을 해서 여기다가 보여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article.id. 아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는 타이틀, 여기에는 바디, 이런 걸 만약에 보여준다라고 하면, 자, 이제 명령 하나 추가됐으니까 해볼까요? 처음에 아티클 리스트를 하면 당연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없으니까 값이. 아티클 라이트를 한번 해주고, 오타가 있었네요. 명령 입력하고, 입력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티클 리스트를 보면 두 개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기능이 종료됐지만 실질적으로 게시물을 보관할 수 있는 거니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면, 이렇게 종료를 시키고 다 시킨다면 당연히 없어요. 왜냐면 얘도 메인 메서드가 종료되고 나서 다 시킨 거니까. 그때는 초기화가 되는 게 맞지만, 한번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나서 꺼지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거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게시물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기능을 else if로 엮었는데, 왜 else if로 엮었을까요? 왜? 얘랑 둘 다 만족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나요? 동시에? 우리가 명령어를 하나를 입력을 해요, 사용자가. 나 게시물도 쓸 건데 목록도 보여줘. 한 번에 말할 수 있어요? 한 번에는 말 못하죠. 명령어는 한 번에 하나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else if로 엮어놨을 때, 만약에 내가 지금 아티클 라이트 할 거야 라고 하면 이만큼 실행하겠죠. 실행하고 나서 이거 그 엮여있는 한 덩어리에서 하나 참 만났으니까 이 녀석 아예 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개의 if로 만들어 놔도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연산의 횟수를 줄이자라는 거예요. 굳이 조건을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니까. 어차피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명령어 한 번 입력받아서 하나 기능을 했으면 다른 거 안 할 거고, 위로 올라가서 명령어 입력받아야죠. 다른 명령어 이제 또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else if로 엮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와중에 이 녀석은 따로 if를 따로 써놨죠. 이거 위치도 위쪽으로 올릴 건데, 얘는 왜 따로 해놨을까요? 얘도 엮어도 되긴 해요. 상관은 없어요. else if로 엮어놔도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 녀석은 지금 검증해야 되는 결이 좀 다른 거예요. 이 녀석들은요, 기능적인 상황에 대한 명령어를 판단하는 거고요. 얘는 단순히 종료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엮어도 되지만 따로 빼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만약에 참을 만나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한 덩어리가 아니어도 얘는 그냥 빠져나가고 끝나버릴 거잖아요. 그럼 불필요한 연산을 늘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딱히. 그래서 이렇게 그냥 둘 겁니다. 얘는 묶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걸 하나 미리 만들어 놓을 거예요. else. 그러면 지금 우리가 article write라는 명령어랑 article list라는 명령어 두 개를 사용자한테 받을 수 있는데, 종료 빼고, 이거 빼고 생각할게요. 두 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밖에 명령어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여기를 타겠죠? 그죠? 여기다가는 이런 거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명령어 입력을 받을 때 이렇게 했다, 나올 거잖아요.
아까랑은 좀 다르죠. 아까는 아무 말 없이 명령어 다시 치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이런 문구를 보여주는 거니까 훨씬 더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올바른 명령어를 친다면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EXIT 하면 끝날 거고요. 하나하나 기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쓰는 이런 내용들은 안 배운 문법이 없어요. 다 배웠던 문법이에요. 이제 기초 문법들의 기본 사용법을 익혔으니까 그 문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실질적인 로직을 구현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리스트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 볼 건데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되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이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만들어 줄 건데 그 전에 이거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자, 제가 if를 썼죠. 검증을 하나 할 거예요. 어떤 검증을 할 거냐면 게시물이 아예 없는 경우에 아까는 또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나서 명령어 다시 입력받으러 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갈 게 아니라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정도 하나 보여주면 사용자한테 좀 더 화면적 보여줄 수 있는 멘트가 있는 거니까 게시물이 아예 없는 경우에 대한 검증을 할 거예요. 게시물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 코드 내에서 게시물들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게시물을 입력을 하면 그 게시물들은 누가 갖고 있죠? 아티클스가 가지고 있겠죠. 왜냐면 게시물 쓸 때마다 이 녀석한테 추가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티클스 가져와서 순회시키니까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게시물의 전체는 아티클스가 가지고 있어요. 걔는 여기에 있는 얘고요. 그러면 우리가 게시물이 있나 없나를 따져보려면 아티클스가 비었냐 비었지 않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티클스라는 리스트가 비어있다는 얘기는 아무런 게시물도 없다는 얘기니까 비어있지 않다는 얘기는 게시물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티클스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0과 같다면 아티클스라는 리스트가 사이즈가 0과 같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처음에 만들자마자는 0일 거고 데이터가 있다가 지워져도 결국 0일 거예요. 사이즈는 있으면 늘어나고 없으면 줄어드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 상황일 때는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이거 하면 상황을 볼 거예요. 라이트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티클 리스트를 하면 당연히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안 나오겠죠. 그냥 이것만 나와요. 다시 껐다가 실행하고 제가 얘를 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 밑에 얘가 뭐가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게시물 없으니까 안 나오긴 안 나와요. 근데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고 더 이상 나오는 건 없는데 문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은 얘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의 연산을 되는 데까지 다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해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거 보여줬으니까 밑에 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려준 적이 없잖아요. 그걸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예전에 배웠던 continue. 이 continue라고 하는 키워드를 만나면 얘는 이 continue라고 하는 이 녀석이 감싸져 있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으로 그냥 올라가 버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을 출력했다라는 건 밑에 반복문이 돌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얘가 본인이 감싸져 있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인 여기를 찾아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밑에 있는 연산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거란 얘기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코드가 진행됨에 있어서 얘를 했는데 이 녀석이 거짓이라 이걸 안 만났대요. 코드를 안 했대요. 그리고 밑으로 코드가 내려왔대요. 그럼 게시물이 있는 경우죠. 있으면 있으니까 반복문 돌려서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보여줄 때도 양식을 조금 더 바꿔볼 겁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한 칸씩 띄고 있는 이거는 원탭이에요. 탭. 탭 한 번 눌러서 띄는 건데 이 원탭으로 통일을 하면 얼추 위치가 맞아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일단은 먼저 보여주고 여기도 똑같이 원탭으로 하는 거예요. 자, 내용을 굳이 안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 게시판 목록에서는 내용이 나오는 게시판은 없습니다. 목록이니까 제목 정도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보여준다 하면 이런 메시지 나올 거고 라이트에서 하나만 더 쓸게요. 자, 이렇게 게시물 3개 썼다라고 했을 때 리스트를 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어 나오는 건데 이거 그냥 단순히 출력문으로 컨트롤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잘 보시면은 게시물이 1번, 2번, 3번 순으로 나오고 있죠. 자, 제가 어떤 글을 가장 먼저 썼어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어떤 글이 가장 먼저 쓴 글이에요? 1번 글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1부터 증가되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1번 글 쓰고 2번 글 쓰고 3번 글 썼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쓴 글이 가장 밑에 가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 게시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쓴 글이 맨 뒤에 가 있대요. 가장 옛날에 썼던 글이 맨 앞에 와 있대요. 그럼 게시판 딱 들어가면 가장 최근에 쓴 글 보기 위해서 우리는 밑으로 스크롤 내려가지고 여기 뭐 1, 2, 3, 4 뭐 페이지 번호 나와 있는 거에 맨 마지막 페이지 눌러줘야겠네요. 이런 게시판이 있어요? 없죠. 게시판은 게시글의 순서가 최근에 쓴 글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서 향상된 포문을 썼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처음부터 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순회밖에 못해요. 정방향 순회밖에 못하기 때문에 향상된 포문으로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한계인데 이거를 향상된 포문을 쓰지 말고 역으로 순회해서 데이터를 보여준다면 3번 글을 맨 위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얘는 반복문이 돌면서 알아서 찍어주는 거니까 맨 뒤에 있는 녀석부터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향상된 포문이 아니라 이걸 좀 고칠 거예요. int i는 아티클스의 사이즈 마이너스 1 해주고요. i는 0까지 갈 수 있게 조건 달아줄 거고 i가 1씩 감소되게끔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자리에서 네, 이렇게 처리를 할 건데 자, 개수를 꺼내오는 거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메서드였죠? 첫 번째 방부터 이제 여기서 시작 조건부터 해가지고 돌아서 여기도 넣어주고 그걸로 값 꺼낸다의 개념.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고 했었어요. 그냥 이렇게 써도 결국엔 동일한 개념이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그냥 실제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큰 상관 없으니까. 하나 더 변수를 만들어서 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직접 사용할 것이냐는 차이인데 변수를 만들어 놓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변수를 쓸 것 같으면 만드는 게 이득이고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한두 번 쓰고 말 거면 그냥 불러다 쓰는 것도 상관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분리를 시켜놔야 여러분들 이해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상황을 봤을 때 라이트 자, 글 3개 써주고 리스트를 보면 이제 3번 글이 위로 올라와서 보인다. 왜냐면 우리가 역방향으로 뒤에 있는 게시글부터 먼저 반복문이 돌았으니까 그 돌리는 과정에서 출력문으로 찍어낸 건 똑같으니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시판의 형태랑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오케이.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끊고요.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